자, 오늘 아주 중책을 저희가 좀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매부쇼를 찾아주셨습니다.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잘생긴 분이죠. 노정면 의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정면입니다. 잘생기셨어. 야, 설마요. 아, 진짜 제일 잘생기지 않았어요, 민주당에서? 얼굴로 한준호를 이겼어? 큰일 납니다. 아, 한준호 의원이니까. 아, 죄송합니다. 네, 이거 이제, 야, 이거 이렇게, 과징금 먹을 뻔했네. 아, 이거는 제가 캔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인정하시면 안 걸립니다. 안 걸립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잡지 마라. 나에 비하면 잘생기셨네. 예, 의원님께 죄송하지만은 가장 잘생겼다고 했어요. 채팅창이 잠깐 멈췄습니다. 한준호 의원이 있었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요거는 제가 실수하도록. 네, 실수였습니다. 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요새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서 그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거를 뭐 설명하는 차원에서 모스탄 이야기 잠깐 좀 하고 네. 법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선거론자 모스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완벽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다녔던 정말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맞아요. 어떤 완벽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다녔는지 다시 한번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There are even reports, for example, and this I don't think has gotten a lot of coverage, but it is said that Lee Jae-myung, as a youth, was involved in gang raping and murdering a young lady, and as a result was put in juvenile detention, and therefore was not able to attend junior high and high school. 정말 완벽한 숨소리조차도 이거는 완전히 맞아요. 거짓인데요. 싹 다. 이런 자가 이제 지방선거 직전 5월 28일에 이제 한국에 들어옵니다. 왜냐 선거 앞두고 또 부정선거로 띄워야 되니까 들어와가지고 가짜뉴스 유포 혐의로 이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6월 1일에 출국 정지가 됐습니다. 근데 25일에 이제 경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진술 거부권을 썼어요. 그마저도 이전에는 계속 또 거부했었죠. 예. 출석. 그러니까 출석 거부하고 이번에 이제 처음 나갔는데 네. 본인 진술을 이제 거부하면서 변호사의 의견서를 제출을 했는데 그 내용 잠깐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형사 미성년자로 수사 기록이 작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허위 사실로 단정하지 못한다. 네. 그런데 이조차도 사실이 아닙니다. 이조차도 저마저도. 실제로 이 가짜뉴스 건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판단을 이미 내려놓은 상태거든. 그 판결문 중 일부만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 국민학교 졸업장, 일기장 내용, 해명 보도 등에 의하면 소년원 출신 소문은 허위 사실이 명백하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명백하다.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이미 이거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근데 이런 자가 아직도 대한민국을 활보하면서 지금도 아무런 근거 없는 그냥 막말을 막 쏟아내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예, 그 장면 잠깐 좀 보고 오겠습니다.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s bribing and threatening and blackmailing your leaders. And it is Lee Jae-myung, who was not elected by the people but stole the election, who should not only resign but should be thrown in jail. 정말 심각합니다. 이런 자들 그리고 전환길 같은 자들 그리고 김세희 같은 자들 가짜 뉴스 이미 판명이 난 걸 알면서도 돈벌이 수단으로 계속해서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좀 근절하자 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만들어지게 됐고요. 네. 7월 7일부터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어제부로. 예, 그 뭐 간단한 사실만 좀 전달을 해주시겠습니까? 내용만. 네, 규제 대상은요. 허위 조작 불법 정보 유통 시 그리고 판결이 확정된 불법 허위 정보를 2회 유통 시 이제 규제 대상이 되고요. 가중 처벌 대상은요. 구독자 10만 명 이상 매부쇼 포함이죠. 네. 그리고 매달 조회수 10만 회 이상 요게 이제 가중 처벌 대상이고 처벌 제외 대상이 있는데 단순히 의견을 표명을 하거나 아니면 정치적 주장, 개인 간의 비공개 대화일 경우에는 처벌 제외 대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원님 이것 때문에 지금 아주 너무 시끄러워요 지금. 저기도 허위가 있어요. 여기도 오이가 있어요? 이 법은 형사처벌법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처벌이라는 표현은 틀렸고요. 제재. 제재. 네. 제재. 그래서 과징금. 과징금 행정처분으로 과징금을 물리는 거 또는 이제 일반 민사에서 보통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5배까지 가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를 유통하는 그런 이제 회사들 있잖아요. 뭐 구글, 페이스북 이런 데에 그런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불법 정보에 대해서 조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플랫폼 회사 측에. 네. 그리고 그런 활동을 한 것에 대한 보고서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하는. 그러나 그것은 자율 규제의 범위에 둬서 그걸 안 지켰을 때에 뭔가 또 제재 수단은 없는. 어떻게 보면 아직 덜 완성된. 그래서 우리 사회의 경종을 울리는 목적이 가장 크고요. 결국은 피해자가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을 좀 더 강력하게 줘주자.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하던 거를 5배까지의 가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아까 중요한 것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런 전문적으로 이런 정보를 유통하는 매불쇼 같은 데서 만약에 네. 불법으로 확정 판결 난 그런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면 방미통위가 행정처분으로 과징금을 최대 10억까지 때릴 수 있습니다. 방미통위가. 네. 근데 그거는 법원에서 확정한 판결로서 확정한 그 정보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들어보시면 그러면 내가 댓글 썼을 때 문제되나?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을 때 문제되나? 뭐 카톡 대화했을 때 문제되나? 그건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돼. 카톡 같은 경우는 이제 일평균 100만 이상 사용하는 거는 맞잖아 플랫폼. 네. 그런데 개인 간의 대화는 대상이 아니고 아예 대상이 아닙니다. 오픈 채팅방은 대상은 맞고. 네. 예. 근데 거기에 그 가중 손배나 과징금의 대상이 되려면 그러니까 그 오픈 채팅도 그러니까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일단 업으로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업으로 해야 돼. 돈벌이 수단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그걸 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 조건이 구독자 10만 이상. 근데 오픈 채팅에 들어가는 사람이 구독자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사람은 구독자가 어디 있어요? 성립이 안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10만 이상의 구독자 또는 팔로워 그리고 내가 올린 게시 글이나 영상의 조회가 한 달에 10만 회 이상 나와야 돼요. 네. 그게 되는 사람들이 적을 뿐만 아니라 거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걸로 돈벌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센 인플루언서라도 뭐 페북에 뭐 팔로워가 많아요. 10만 이상이야. 근데 이 사람은 그걸로 광고를 안 한다? 그럼 그 사람은 아예 대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걱정할 게 아닙니다.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없던 죄를 새롭게 만든 것도 아니야. 일단 첫째. 네, 맞아요. 원래 있던 예를 들어서 내가 명예훼손을 댓글에 달아갖고 명예훼손을 시켰어. 근데 이게 고발이 됐어. 실제로 내가 명예훼손 인정이 됐어. 그럼 예전에도 이거 다 돈 냈어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최대 5배까지라고 하는 거를 추가한 거야. 네, 그래서 금융치료를 좀 해야 된다. 금융치료. 네, 그게 가장 아플 것이다. 이렇게 네. 보고 그 법을 만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대상이 안 되는데 그러면은 이런 거 알리면은 사람들이 안 보잖아요. 자극을 안 받잖아. 그러니까 댓글 달기 겁난다. 뭐 이런 커뮤니티도 무슨 문제가 되는 것처럼. 네, 무슨 뭐 검열하는 것처럼. 카톡도 검열하는 것처럼. 아니 중앙일보 일면 톱기사 제목이 댓글 달기 겁난다예요. 이런 언론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나는 겁니다. 언론도 언론이고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이게 가짜 뉴스를 이제 근절하자는 차원이잖아. 네. 그런데 이 법과 관련해서 장동혁이는 가짜 뉴스를 또 만들어냅니다. 이 정말 이중의 아이러니. 장동혁이 뭐라고 가짜 뉴스를 또 유포하고 있냐? 이 법과 관련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정부가 아무렇게나 가짜뉴스 딱지만 붙이면 과징금이 최대 10억입니다. 마음대로 가짜뉴스 딱지를 붙이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결국 모든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말 것입니다. 정부가 딱지 붙이는 게 아니라고. 플랫폼 사업자. 근데 저 사람 판사 출신 맞아요? 판사 출신입니다. 아니 왜 법을 보고도 저런 말을 할까요? 그러니까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은 법원 판결로서 확정된 정보에 한하는 거고 네. 그것을 알고도 2회 이상 유통한 그런 업자가 있으면 그 업자를 제재하는 게 이제 과징금 제도인데 네. 정부가 딱지를 붙인다고 하잖아요. 네. 정부가 어떻게 붙여요? 저거는 완전 가짜 뉴스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이 최욱은 항상 약간 좀 부정적인 의견을 얘기했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은 사람입니다. 저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사람이잖아. 네네, 김세희랑 내가 싸웠잖아. 내가 집어넣었잖아, 김세희. 그거 가짜뉴스 아니에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런 허위 조작 정보를 1조 했잖아. 1조 좋았다. 1조. 5g 1조 했잖아. 네. 그런데 이 법에 맹점이 있어요.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야. 뭐냐? 이미 잠깐만요. 그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장동혁 같은 장동혁. 제대로 모르고 얘기한 사람 또 있어요. 한동훈. 한동훈. 그러니까 마치 정부가 판단하는 것처럼. 아니라니까. 그리고 그 징벌적 손배라고 얘기하는 가중 손배 최대치가 몇 배라고 했습니까? 5배. 근데 한동훈 의원은 10배라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 10억을 10배로 또 이렇게 10억 얘기도 하고 10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 안 되는 거 가지고 자꾸 말을 꺼내도 언론이 써주니까 네. 이게 좀 재미가 들었는지 문제죠. 이제 얘기하세요. 일반인도 아니고 둘 다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법을 제대로 봤어야 될 사람들이야. 맞습니다. 근데 지 맘대로 얘기해. 정치적 자기 공격을 마음대로 위해서. 합니다. 이제 근데 말씀해 보세요. 이 법의 이제 맹점. 이미 사법부에서 판단 내린 것을 갖고 이게 거짓인 걸 알면서도 유포를 하면은 이제 과징금을 물게 된다는 건데 윤석열 정부 때 바이든 날리면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그냥 이 누가 봐도 윤석열은 바이든이라고 했어. 네. 그런데 청와대나 윤석열은 이걸 날리면이라고 거짓말한 거야. 그 당시에. 이거를 이제 MBC가 보도를 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당시의 사법부는 MBC가 가짜 뉴스라고 얘기를 했어. 판단을 내렸단 말이야. 그러면은 사법부가 그렇게 판단 내렸어. 근데 바이든이 맞아. 근데 내가 바이든 맞아라고 얘기하면 나는 대상자가 되는 거잖아요. 나는 이런 맹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법원은 판단을 못했죠. 당시에 했었어요. 정정을 요구했었어요. MBC에게.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단정한 것을 정정을 요구한 거지 사실관계를 구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없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건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각각의 주장을 할 수 있는 나는 이렇게 들린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들린다고 얘기하지 않고 이건 바이든이 맞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맞다고. 그건 못 하잖아요. 그건 너무 위축 효과잖아. 근데 그건 지금 바이든이 맞잖아. 나는 그렇게 들립니다.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바이든이 거하고 맞아.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 사이에 나는 끝까지 갈 거야, 바이든으로. 아니, 내가 그 정도도 판단 못하면 나는 세상에 판단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그 정도도 판단을 못하는 사람이면 내가 세상에 뭐를 판단하고 어떻게 방송해? 난 바이든 맞아요. 아니 근데 그때 당시 네. 김은혜 대변인이 날리면이라고 하기 전까지 거의 대다수 언론들이 바이든이라고 네, 보도했어요. 날리면이라고 한 데는 한 군데도 없었고. 네네네. 그래서 맞다고 해도 이 법에 적용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아니 이거 그리고 공익적 법 정신에도 안 목적이기 맞고. 때문에 네, 맞아요. 불법소 네. 조각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계속 맞다고 하십시오. 근데 나 이렇게 좀 고발한다고 난리네. 바이든으로 들린다고 얘기를 해야지. 맞다고 했다고 지금 난리네. 근데 이 법과 관련해 가지고 너무나 잘못되고 왜곡된 가짜 뉴스가 법과 관련해서 너무 많이 돌아다녀 가지고 네. 이거는 참 진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돌아다니는 그런 위기 의식 이런 걸 다 이해하면서 설득을 해야 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고요. 다만 이 위기감이 고조된 거, 자극받은 거, 유권자들이 자극받으신 거는 언론 책임이다. 그리고 한동훈, 장동혁 같은 무책임한 정치인들 책임이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민주당이 친절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제대로 못한 거죠. 그 부분도 인정하고 이거 좀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그리고 더 자주 이런 데 나와서 설명드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 조금 실효성 차원에서 의문이 드는 대목이 이제 하나 있는데요. 미디어 비평 전문 기자입니다. 네, 잘하고 경청해 있습니다. 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어찌됐든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1차 판단을 플랫폼 기업들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신고를 받아서 사실 확인 단체의 조력을 받을 수 있지만 그건 자율의 영역이고 그런 판단은 지금도 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더 이거를 이제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마련해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약간 애매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플랫폼 업체들이 판단을 제대로 할까? 그리고 만약에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본인들이 판단하기가 좀 그러니까 분명히 예전에 무슨 또 외부에다가 뭐 심사위원 꾸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판단을 맡길 텐데 이렇게 되면은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어떤 그런 결정 같은 거를 회피 수단으로 좀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 사회에서 합의할 수 있는 판단의 방식은 판결밖에 없어요. 예. 네. 그리고 그 이전에 어떤 시급히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서 명백한 그 경우는 그 업자들이 회사에서 자기 책임으로 차단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을 이미 하고 있어요. 어느 회사나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 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 그리고 그 기준과 조사 활동, 그 다음에 조치 결과를 보고해달라. 국민께. 네. 그거를 법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나빠지는 게 없어요. 투명성 강화. 물론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냐?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아직은 못 찾은 거예요. 업계가 선제적으로 노력하는 거 이미 하고 있지만 조금 더 강화해달라. 여기까지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치였고요. 그런데 결국은 판단은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을까? 행정기관이 할 것인가? 회사가 할 것인가? 아니다. 법원이 한다. 단 그러면 법원이 판결할 때까지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결과는 그 가해자한테 가혹해야 된다. 나쁜 짓을 한 만큼 제대로 제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물리게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저도 답답해요. 그게 구글이 잘할까? 네. 페이스북이 잘할까? 그런 걱정들이 있지만 그건 이미 존재하는 한계들이고 이미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다른 방식으로 또 우려가 있습니다. 내가 올린 거 구글이 마음대로 이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제해버리면 어떡해. 네. 이미 하고 있어요. 그 이번 달라지는 거 법과 관련 없어요. 없이 맞아. 네. 그렇게 해서 뭐 광고 수익도 회수해 가기도 하고 채널을 닫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림 처리를 하기도 하고 다 하고 있잖아요.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해보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뭐 SNS에 이제 글도 못 쓰겠네. 이제 뭐 다른 곳으로 뭐 망명 가야겠네. 뭐 이제 그런 글들이 많은데 요거 좀 캡처하시라고 규제 대상 그 부분만 다시 좀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규제 대상. 네. 자,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그렇습니다. 최후. 네. 업으로 하는 자. 그러니 내가 유튜브 채널을 갖고 있다면, 그러니까 커뮤니티에 글 쓰시는 분들 나쁜 글 쓰지 마시고요, 좋은 글 많이 쓰세요. 그리고 누구 비판하고 싶으면은 충분히 비판하십시오. 네. 혐오, 조롱, 조롱은 안 들어요. 혐오, 차별, 폭력, 선동 이런 거는 불법 정보이기 때문에 그건 하시면 안 돼요. 네. 하지만 풍자는 됩니다. 풍자는 돼요. 네, 풍자는 돼. 그 영역을 그 기준을 이제 결국 법원이 판단할 거기 때문에 자기 책임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네. 이 법이 그걸 못하게 막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유튜브를 갖고 있다, 채널을 열었다. 근데 구독자가 10만이 넘거나 내가 올리면 사람들이 많이 봐서 한 달에 조회가 10만 회 이상 나온다. 그러면 책임감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네, 책임감 필요하죠. 그런 사람이 아니면 걱정하지 마시고 구독자부터 늘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지금 뭐 없는 죄를 새롭게 더 하나 추가한 게 절대 아니다. 원래 그냥 있던 거야. 거기에다가 과징금만 좀 더 많이 부과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가 하나 더 있는데 대한민국 극우의 특징은 정권이 바뀌면 표현의 자유를 앞장서서 보호하는 전사가 돼요. 그리고 지네가 집권하면 모든 표현을 단합해. 억압해. 윤석열 차 옛날에 가지고 그 뭐 수상 취소하고 막 그랬네. 그 전형적인 표현의 자유 그랬네. 억압이거든요. 맞네. 달라지는 야, 게 추가된 게 하나 있어요. 진짜 그러네. 아까 그 정리에다가 하나만 더 덧붙이면 됩니다. 네. 뭐 종교나 장애 여부나 재산 상태나 사회적인 신분 등을 가지고 누군가를 혐오하고 차별하고 네. 또 그들에 대한 증오심을 일으켜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그런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회가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았어요. 그런 정보가 뭐 어떤 명예훼손이 되거나 모욕이 되는지를 따졌을 뿐이지 그 자체로 불법이라고 어느 법에서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7월 7일부터는 그건 불법 정보예요. 예를 들면
참사 피해자들 유족들이 계신 그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네네. 혐오하고 그들을 향해서 폭력을 선동하고 그러면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그 처벌 규정이 들어가 근데 있습니까? 그것도 거기까지 우리가 나간 거예요. 선언하는 거. 선언하는 걸로. 정보통신망법에 그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정보가 어떤 명예훼손하고 연결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겠죠. 그 길을 열었을 뿐인 겁니다. 네. 그리고 방미심의가 방송 심의를 하는 방미심의가 방송이나 인터넷에 그런 정보들, 그런 불법 정보가 올라왔을 때는 삭제를 명할 수 있습니다. 거기가 딱 추가된 거예요. 그거 하지 말까요? 아니,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거는 업으로 하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방미심의가 그 심의하는 대상은 인터넷에 올리는 정보통신망에 올리는 모든 정보 그리고 방송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 정보가 불법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는 방미심의한테 모든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심의를 해서 예를 들면 그게 유튜브에 올라왔어요. 매불쇼에서 나온 정보가 그래. 그러면은 유튜브에 이거를 가려주시오라고 명할 수 있어요. 가리시오라고. 근데 그걸 안 따랐을 경우에 대한 처벌 제재 규정은 또 없다.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합의되어 있는 역사적 사실을 관련해서 뭐 다른 아예 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가짜 뉴스를 얘기한다고 이건 다 포함되는 거죠. 그게 어떤 유족이나 희생자들을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그런 언동이면 해당이 되고요. 단순히 역사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이 법의 규율 대상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더 있어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있지 않습니까? 뭐 일베라든가 이런 커뮤니티는 여기 지금 제재 대상에서 제외가 될 것 같거든요. 제외돼 있습니다. 제외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커뮤니티 운영자한테 부과되는 의무는 있어요. 커뮤니티가 한 달 평균 1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커뮤니티다. 네. 그런 커뮤니티라면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 정보를 걸러내고 조치를 취하고 조사 활동을 하고 그럴 의무가 생겨요. 그리고 그것을 그 보고서를 만들어서 우리 국민께 공표할 의무가 생겨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자율규제법입니다. 그걸 안 했을 경우에 제재 수단이 없어야죠. 갈 길이 오히려 더 남았네요. 네, 이거를 알면 알수록 더 세게 만들었어야지 하는 그런 비판을 비판 가능해. 받을까봐 저는 그걸 걱정해 왔는데 네. 역시 제가 우리 언론의 수준을 잘못 봤습니다. 네. 거꾸로 틀어가지고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